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산증과 알칼리증에 대한 심화학습을 할 거예요. 그 전에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달성했네요. 1년 반이라는 정말 긴 시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드디어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성 산증과 알칼리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호흡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연 산증이 발생할지 알칼리증이 발생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흡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O2는 떨어지겠죠. 산소 수치는. 반면 이산화탄소 수치는 상승할 거예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PaCO2 이산화탄소 분압이라고 하죠. 이 이산화탄소 분압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상승하면서 혈중 pH가 떨어지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산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면서 pH가 떨어지면 산증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호흡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산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호흡에 기인한 산증이라서 호흡성 산증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지난 영상에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 호흡성 산증을 어떻게 우리 몸이 보상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여러분은 이 화학 반응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은 다시 수소이온과 중탄산염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중탄산염 이온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위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면 호흡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이 CO2가 상승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물과 만나서 탄산이 되었다가 다시 나뉘어지면서 수소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소이온이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산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으냐? 신장에서 이 수소이온의 배출을 증가시키면 돼요. 수소이온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중탄산염은 염기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이 중탄산염은 배출을 줄여야죠. 그래서 제흡수를 늘리게 되면 중탄산염이 올라가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가게 되고 산성을 띠는 수소이온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역시 염기성으로 가서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산증이 조금은 보상될 수 있다. 그래서 신장에서 이 반응으로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수소이온을 세포 안으로 가지고 가면 혈중 수소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수소이온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던 양이온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칼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 세포 외액은 여기서 쉽게 그냥 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호흡성 산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세포 안으로 가지고 가면서 칼륨이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혈중 칼륨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염소이온 관련해서도 신장에서 산증 보상과 연관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이 부분만 일단 알려드리고 오늘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과다호흡이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O2가 상승하겠죠. 이산화탄소 수치는 떨어지겠고 그래서 PaCO2 이산화탄소 분압 역시 떨어져요. 그러면서 pH가 상승하게 되면 알칼리증이라고 하죠. 알칼리증. 근데 호흡에 기인한 거죠.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호흡성 알칼리증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보상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시나 같은 화학 반응식을 아셔야죠. 신장에서 이 수소이온을 호흡성 산증 보상작용에서는 배출을 늘렸지만 이제는 배출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산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염기성을 띠는 이 중탄산염 이온 배출을 늘려줘야죠. 그러면 염기성을 띠는 애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역시나 산성을 띨 수 있겠죠. 우리 몸이. 그러면 알칼리증을 조금은 산증으로 옮겨주면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가지고 가면서 역시나 혈액 내에 산도를 조금은 올릴 수 있겠죠. 산도를 올려요. 그러면
칼륨이온은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으로 이동하겠죠.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에서는 저칼륨 혈증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대사성 산증과 알칼리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대사성 산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신부전과 당뇨예요. 쉽게 신부전에서는 수소이온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산증으로 가고, 당뇨에서는 케톤이 늘어나잖아요. 이 케톤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한 설사에서는 중탄산염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산증이 오겠고, 산성 물질을 과다 섭취한 경우 역시나 대사성 산증이 올 수 있겠죠. 호흡에 기인하지 않은 산증을 모두 대사성 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사성 알칼리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 구토와 위흡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산이 소실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칼리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염기성 물질 과다 섭취한 경우, 예를 들어 제산제 같은 경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시나 우리 몸이 알칼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상작용을 통해서 산증과 알칼리증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역시나 이 화학 반응식을 아셔야죠. 산성일 때는 호흡을 통해서 혈중 PCO2 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앞에서 배웠던 호흡성 알칼리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호흡성 알칼리증, 과다호흡일 때 보통 온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대사성 산증이 있을 때 이 CO2를 떨어뜨리게 되면 수소이온이 덜 만들어지겠죠.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호흡을 통해서 이 PCO2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CO2 농도가 떨어지고 수소이온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수소이온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한 채로 이동해서 폐로 가게 되면, 폐에서 헤모글로빈에는 당연히 산소가 결합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던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와요. 이 떨어져 나온 수소이온이 지금 이 화학 반응식처럼 수소이온과 HCO3 마이너스죠. 결합하게 돼서 H2CO3 탄산이 되는 거죠. 이 화학 반응식은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이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면서 호흡을 통해서 이 CO2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성산증의 경우에는 골완충작용도 작용할 수 있는데, 뼈에서 중탄산염과 인산염 등을 빼와요. 그래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혈액 내 산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사성 산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보상기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대사성 알칼리증에서는 오히려 과소호흡, 과다호흡이 아니라 과소호흡을 통해서 CO2를 늘리게 되면 또 보상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사성 알칼리증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대사성 알칼리증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소이온이 줄어들어요. 이 수소이온과 칼슘이온은 알부민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알부민과 수소이온이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혈중에 칼슘이온이 많이 유리되게 되고, 지금 대사성 알칼리증 때문에 이 수소이온이 줄어들게 되면 알부민에 칼슘이온이 많이 가서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초래될까요? 네, 저칼슘 혈증이 초래되게 돼요.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칼슘 혈증이 초래되게 되면 오는 질환 테타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보상작용이 몇 개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심화학습을 통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